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면 이라는 주제를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경제용어 오늘 응용편의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 대외 의존도입니다.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외 의존도는 말 그대로 의존하는 것, 우리 경제 활동에 있어서 외국에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내지는 항목, 뭐 물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생산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뭐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 쪽에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만약에 발발을 한다라면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겠죠. 결국은 우리 최근에 이제 21년도에 그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뭐 신문마다 언론사마다 이게 많이 그죠 언급이 됐었죠. 그죠? 요소수 대란은 결국은 이것을 수입할 수가 없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면 하더라도 일부 한다라면 그런 품목들이 많다라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게 폭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의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타격이 결국은 개인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기업에게도 갈 수 있지만 내가 그쪽에 관련된 뭔가를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일을 한다라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 낮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수입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책들,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 따라서 또 그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연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 우리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쭉 연결되죠. 그죠? 우리 실생활에 산업에 뭐 경제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다른 나라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뭐 가격 폭등이라든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높지만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높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국의 그 인구도 굉장하고 그죠? 그리고 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당연히 의존도가 우리에 비하면 당연히 낮죠. 그래서 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당연히 좀 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내가 대외 의존도를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회사라면은 또 기업이라면 또 세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내에서도 경쟁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주식으로 치자면은 투자한 회사에 이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라면은 큰 타격을 먹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한 뭐 요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만 터지더라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뭐 주가가 혹 떨어진다든지 그런 뭐 수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가로 영향을 받고 결국은 매출과 연결되는 그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면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매일 똑같게 이렇게 일정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죠?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존도가 높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경기 침체에 올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앞서 말한 요소수 대란처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폭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정책 변화에도 좀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 따라서 이 가격도 움직이죠.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만약에 주유를 한다 치면 이 주유 금액 자체가 그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변동 사항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함에 있어서 사실은 뭐 하나가 딱히 영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제가 AI 브리핑에 질문을 하니까 해결 방안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경제를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 구조가 우리가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농업 쪽으로도 좀 더 좀 많이 좀 더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을 좀 더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품목들 덜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줄여가면서 우리 국내에서 수출이 아니고 수입하는 그 품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당연히 국내 산업을 육성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좀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환율을 관리해야 된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환율은 앞서도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환율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경제 용어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를 시작으로 오늘 대외 의존도를 보지만 결국은 또다시 언급되는 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경제 용어들이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를 공부하려 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쭉쭉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또 공부하다가 이것도 환율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또 찾아보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은 또 무엇이었지 이렇게 또다시 또 복습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용어를 찾고 적용하고 생각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또 용어로 이 경제 용어가 설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슨 전문가처럼 그렇게 거창한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이런 방법들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대외 의존도라는 용어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경제 공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한번 매일매일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